현재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느라 밤잠을 미루고 있습니다. 몇몇 외국인들은 재미있는 포스터에 무심코 오징어 게임 시청을 시작했다 결국 중간에 끊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보다 직장에 지각하는 일이 일어나 해고 위기까지 갔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TV 프로그램 인기 순위에 며칠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는 역대 흥행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전 세계 SNS와 컨텐츠 플랫폼에서는 오징어 게임 따라하기가 유행하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영어, 일본어 등 넷플릭스가 각국의 언어로 더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각국 언어가 한국어에서 주는 느낌과 맛을 제대로 못 살린다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상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요. 심지어 어떤 상품은 한국에서의 가격의 10배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도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드라마에 등장했던 이태원 역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홍보를 위해 설치했던 오징어 게임 체험 세트장을 조기 철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문한 외국인들 중 일본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일본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고 이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너무 늦게 방문한 일본인들은 마스크 쓴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실망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초강력 태풍 16호 민들레가 오고 있음에도 대피소 피난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내나 목숨을 걸 정도의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자 중국과 일본은 또다시 오징어 게임이 자국의 문화를 표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박에 일본 극우 세력들은 할 말을 잃었고 중국은 강제로 한국 컨텐츠의 문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왜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으며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상품은 무엇인지와 이태원역의 체험 세트장을 왜 조기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오징어 게임을 왜 자신들의 문화를 표절했다고 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각종 놀이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자극적인 요소로 젊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며 국내에서 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드라마가 성공한 데에는 한국적인 게임이 한몫했다는 시선이 많은데요. 한국 드라마 중 처음으로 미국 넷플릭스 오늘의 미국 톱10 콘텐츠 1위 플릭스 페트롤 집계에서는 전 세계 넷플릭스 시리즈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미국 외에도 홍콩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에서도 넷플릭스 1위에 올랐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은 연일 자신이 세운 신기록들을 갈아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통계 사이트 점수 집계 시작 이래 최고점을 달성한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스페인 드라마인 종이 1집이 808점으로 최고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재 오징어 게임이 811점을 달성하면서 그 정상 자리를 오징어 게임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을 보유한 종이 1집은 5시즌 동안 이룬 성과인데 반해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겨우 한 시즌 만에 종이 1집을 이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은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입소문만으로 대박을 쳤는데요. 그 증거로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 조회수는 틱톡에서만 67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조회수로만 보면 거의 모든 지구 인류가 본 것과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많은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징어 게임 따라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각종 패러디와 짤방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지하철에서는 딱지치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미디어 월드 오브 버즈는 말레이시아 지하철 승강장에서 오징어 게임 속 탁지치기 대결을 하는 남성들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평범한 남성과 딱지치기를 하다가 사기를 맞는 모습을 패러디한 것인데 이런 영상은 해외 SNS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한 쇼핑몰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형을 설치했는데요. 이 인형은 일정하게 시간에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고 고개가 다 돌아가면 눈동자가 빨갛게 빛나게 해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필리핀 사람들은 이 인형들 앞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즐기며 영상을 자신들의 SNS에 올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BBC가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면서 등장하는 놀이에 대해 설명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널리 퍼졌는데요. 그 중에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한국 놀이는 바로 달고나 뽑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달고나 뽑기 문화에 흥미를 느끼는가 하며 한편으로는 이정재가 뽑은 모양이 너무 쉽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구권 네티즌들은 여러 사진과 모양들을 원형 달고나와 합성해 올렸는데요. 그 중에는 한 네티즌이 한눈에 봐도 복잡하게 생긴 스타벅스 로고를 성공해낸 이정재의 모습을 포토샵으로 만들어 공개해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많은 패러디 짤방을 공개했는데 스파이더맨 로고와 각국 기관의 문장, 엄청나게 복잡한 도형의 수학 문제와 그리고 화학 문제 등을 공유하며 이정재의 달고나 뽑기는 엄청 쉬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권 사람들은 달고나 뽑기를 직접 해보기 위해 달고나 뽑기 세트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범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달고나 세트 하나에 $30, 하나로 약 3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고나 뽑기 세트보다 10배 정도 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인데, 미국에서 달고나 뽑기 세트의 수요가 급증하자 물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서의 가격보다 10배 이상 차이를 보임에도 구매 희망자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달고나 뽑기 세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서구권에서 할로윈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오징어 게임 등장인물들이 입었던 복장마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특히 극중에서 이정재가 입었던 456번 티셔츠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정호연이 입은 67번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셔츠들은 미국 이베이에서 약 5만 원 이상 금액을 지불해야 살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도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인물들이 입었던 운동복을 구매해 인증사진을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공식 트위터에서 생존 게임 참가자가 456명으로 이정재의 등번호가 456번이었던 것에 착안해 457번 참가자는 넷플릭스 CEO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CEO 헤이스팅스는 오징어 게임 끝판왕 중독자란 해시태그를 달아 오징어 게임의 열혈팬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오징어 게임은 외국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서구 사람들이 한국의 원화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자 한 외국 네티즌은 현재 환율로 드라마에 나왔던 모든 금액들을 환산해 공개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100만 달러 하면 딱히 감이 안 오던 우리 입장을 조금만이라도 느껴봐라라고 그동안 한국인들이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외국인도 느끼게 돼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각국의 언어로 더빙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한국어로 보는 것이 낫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어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처음 오징어 게임에 영어 더빙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로 듣는 것을 추천할게요. 더빙판은 고유의 감정 전달이 잘 안 돼요. 한국어로 된 노래가 더 좋고 멜로디도 마음에 듭니다라며 한국어가 아니면 한국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많은 일본인들도 오징어 게임의 팬이 존재하는데 한 일본인 팬은 오징어 게임의 일본어 더빙판을 봤는데 형이라고 말하는 곳에 기훈 오빠라고 번역된 것이 있어 보는 것을 그만뒀다라며 오징어 게임 일본어 더빙판을 보자마자 다시 한국어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국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한국어가 일본어와 문법 면에서 비슷한 점을 들어 한국 드라마를 통해 많이 배우고 말하기 연습과 듣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일본인들이 이태원역의 오징어 게임 체험 세트장을 방문하여 이태원역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본 팬들의 방문으로 코로나 방역 문제가 생겨 오징어 게임 관계자들은 체험 세트장을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초강력 태풍 민들레가 오고 있는 와중에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당국이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대피소로 가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본 네티즌은 대피소로 가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무선 인터넷이 자꾸 끊기고 그러면 영상 재생이 자주 정지돼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볼 것이라고 말해 목숨을 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자 여김없이 일본 극우 세력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영화와 문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지고 일본의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에 등장하는 다루마 상과 코론다를 표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영화 전문가들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보다 훨씬 개연성과 현실성이 있다며
이는 데스게임이라는 장르일 뿐 표절은 없었다고 반박해 일본 극우 세력들을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7억 회 이상 스트리밍됐는데요. 이것을 본 중국인들은 달고나 뽑기를 중국의 재래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식으로, 한국은 단순히 모양을 찍어내는 것에 그쳤지만 중국 사람들은 녹인 설탕으로 용이나 잉어 등 예술을 한다며 중국의 달고나가 더 발전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인들은 한안령에도 한국 컨텐츠를 불법적으로 보는 주제에 문화적 자존감을 느끼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이 문화에 대한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전 세계의 영화 드라마 산업에 한 획을 긋고 있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